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오늘 지금 야영지 전면 철수하기로 했는데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까? 네, 야영지 철수는 새만금이라고 하는 그 네. 야영지에서 철수하는 거지 국내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서울로 스카우트 관계자들 이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7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세계 스카우트 연맹은 한국 정부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잼버리 참가자 전원이 조기 퇴영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라고 안내를 하면서 네. 연맹 측은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자원과 지원을 긴급 요청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마 태풍 오면 비도 많이 내리잖아요. 또 간척지 배수 문제도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철수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태풍 경로가 변경되고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런 또 관측들도 잇따라 있었고 새만금 쪽을 지나가게 될 거다, 확실하게 지나가게 될 거다 이런 예측이 좀 대두가 됐었는데 태풍이 불게 되면은 뭐 여러 텐트라든지 이런 시설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미 간척지 물웅덩이 문제로 드러났던 거지만 배수 문제에 더 큰 곤란을 겪을 것으로 그렇게 명백하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결국 태풍 앞에서 새만금에서 철수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잼버리 비상 대책반 가동까지 지시한 상황인데 자, 문제는 36,000여 명입니다.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어떻게 분산 배치를 하게 될까요? 네, 일단 이동하는 것은 버스 1,000여 대 정도의 156개국에서 온 36,000여 명 스카우트 대원들이 나눠서 타고 순차적으로 이동을 할 계획이고요. 상당수는 이제 서울에 15,000명 정도를 서울 쪽으로 분산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수도권의 행정기관이라든지 민간 교육시설 쪽에도 참가자를 분산 배치할 방침이고요. 그리고 이 체류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한때 서울시에서 홈스테이 관련한 모집 문자를 시민들한테 또 보내는 일도 있었는데 이제 홈스테이를 할 거냐 이 문제는 뭐 중앙정부라든지 자치구라든지 이쪽에서 입장하고 서울시 입장에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확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만금 잼버리의 마지막 히든 카드로 불렸었던 K-팝 콘서트 같은 경우도 한때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는 것으로 11일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가 이번에 태풍을 맞아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서울 상암동에 월드컵 경기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 해당 기간에서 FC 서울 같은 경우는 원정 경기를 갔기 때문에 축구 일정하고 맞물리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잔디가 상하는 거 아니냐 콘서트를 하면서 전주구장 또 그런 문제가 있었죠. 네, 그런 문제로 좀 이제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 변경에 따라서 콘서트 출연진 같은 경우도 새로 정해야 되는데 일단 원래 하기로 했다가 못 하게 된 팀도 있습니다. 뭐 아이브라든지 이런 팀들이 그런 경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새로 이제 출연이 확정된 팀으로는 걸그룹 뉴진스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숙박 같은 게 비상일 것 같아요. 36,000명이 수도권을 이동하면 이게 서울 잼버리 같은 느낌도 드는데 지자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행안부에서 협조 요청을 해서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동원 가능한 숙박시설 파악에 들어갔고 뭐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홈스테이 문의 같은 것도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일단 목표 수치만 보면은 강남, 서초, 송파 등의 5개 서울 지역의 5개 구에서 1,000명 그리고 이외 20개 자치구에서 500명씩 이렇게 15,000명을 수용을 하려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호텔 상황입니다. 같은데 안 돼요? 뭐 이렇게 홈스테이 해야 되나?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숙박시설이 넉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비용을 대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들을 찾아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이 와중에 전라북도의회 전북에서 유종의미를 거둬야 한다 입장문을 발표했던데요. 네, 이 전라북도 의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도내 대학과 기관의 활용시설이 있고 다양한 체험 및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마련된 만큼 전북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전북에 남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가 뭐냐면
서울 쪽으로 가지 마세요. 혹은 새만금에 계속 있어주세요. 이런 취지는 아니고 네. 그런데 이동을 하더라도 전라북도에도 좋은 시설과 문화가 있다. 그래서 좀 전라북도에도 어느 정도 인원이 남아줘서 좀 관광도 해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바란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네. 이 전북도의회의 입장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막 끝까지 뭐 대응을 좀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처음부터 준비를 좀 확실하게 했어야 한다. 이 비판, 네,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유례없는 뭐 말도 안 되는 조기철수 아니겠습니까? 이게 책임이 불가피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드러났던 온열 질환이라든지 뭐 벌레 물림 현상, 네. 또 물 빠짐이 굉장히 부진한 그런 입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도 드러났던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준비 소홀, 대응 실패였다. 네. 이 책임론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것도 전현 정부 그리고 중앙 정부하고 전라북도 네. 여러 세력과 기관들이 걸쳐져 있는 문제라서 책임 공방이 오히려 대회가 끝나게 되면 더 크게 일어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당장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오는 16일에 네. 전체 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말 나온 김에 태풍 이야기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안부가 어제 오후 6시 불어 중대본 2단계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 경계로 상향했는데, 자, 이 태풍 상황 네.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네, 일단 태풍 경로를 살펴보자면 8월 9일 내일에 네.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에 태풍 특보가 발령이 됩니다. 그리고 모레인 10일 오전에는 경남 남해안에 태풍이 상륙을 하고요. 한 11일 새벽 정도가 돼서 북한 쪽으로 북상을 하게 될 예정인데 네. 일단 강도는 굉장히 강할 것이다. 최대 순간 풍속으로 치면은 초당 40m, 그러니까 기차가 탈선될 정도의 강한 바람이 최대 순간 풍속 기준입니다. 불 수 있다는 것이고 예. 그러면서도 이 태풍의 특징은 속도가 느려요. 근데 태풍이 얼핏 생각했을 때 속도가 느리면 약하지 않을까 싶은데 강한 상태에서 속도가 느리면 가장 안 좋네요.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천천히 전국적으로 가니까, 그렇습니다. 예. 주의가 필요한 그런 태풍이고 좀 오래된 태풍이긴 한데 2012년 9월에 산바 네. 많은 피해를 남겼었던 그렇죠. 그 산바와 경로가 또 유사하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18일이죠. 네. 18일 후에 이 방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이런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바로 이제 원래 예전부터도 8월에 방류를 할 것이 유력하다 이런 네. 보도가 나왔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시점이 나온 거죠. 한미일 정상회의가 오는 8월 18일에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과 미국의 정상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이달 말쯤부터 방류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보도가 현재 일본 언론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언론들이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8월에 한다라는 정도까지만 예측이 돼 있던 상황이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일본 언론들이 이제 8월 말에서 9월 초라고까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시점을 찍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방류 시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췄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을 배려한 측면이 있다. 이런 배려.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의 방류 반대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정상회의 전의 시점을 결정을 하면 오히려 윤 대통령도 한국 정부도 방류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서 힘들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일본 일부 언론의 관측입니다. 일본 언론이 8월 말쯤이라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기시다 같은 경우는 뭐 올해 봄부터 여름 무렵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고요. 네네. 결국은 뭐 8월에 방류가 되는 겁니까? 예, 확실해 보이는 것은 네. 이게 그럼 왜 8월이냐, 9월은 왜 안 되느냐, 뭐 이렇게 또 접근을 해본다면 네. 9월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이제 어업 활동이 들어가는 그런 또 시즌이거든요. 그럼 그 활동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특히 후쿠시마 바다에서는 9월 1일부터 저인망 어업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럼 조업 시작 시기를 피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8월 마지막 주 방류가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리투아니아에서 한일 정상회담 갖고 이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네. 뭐 3가지 요구사항 말했잖아요. 네네. 결국
일본이 이걸 수용한 건가요? 수용하지 않은 건가요? 이게 한국 정부의 요청이 뭐냐면 한국 전문가가 하는 것이 방류 점검 과정입니다. 네. 이 방류 점검이라는 거는 방류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나온 제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여기에 좀 두 갈래로 전망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외교적 쟁점이 됐고 한국도 방류에 협조적이기 때문에 네. 일본도 수용을 할 거다라는 예측이 있는가 하면 다른 나라에는 허용을 안 한 것을 한국에 허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네. 하는 좀 정반대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게 한국 전문가가 참여를 하더라도 방류 여부에는 결정을 못 미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왕 방류하는 거니까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참여를 보장 안 해도 이걸 가지고 한국 정부가 반대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보장 안 할 수도 있는 네. 사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일인데 뭐 꽃놀이패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 어떻습니까? 일단 정부 입장은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을 통해서 네. 어제 발표가 됐는데 오염수 방류 시기는 일본과 우리 정부가 협의할 수 있는 영역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네.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결정 사안이라고 전제를 해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방류 점검 과정 같은 경우도 참가를 못한다 해도 그때 가서 반대할 공사는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오전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일본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지 표명을 요구할 것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새벽에 조선일보 단독 네. 보도로 알려진 소식인데 그러면 왜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방류를 하려 할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조금 더 이제 그쪽에 더 접근하는 그런 보도였는데요. 결국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원전수 방류에 대한 지지 표명을 아하. 한미 정상이 해주시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일본 언론들 같은 경우도 방류의 안전성을 설명을 하고 방류 시기를 확정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이미 보도를 했는데 이 정상회담 발표에서 공식적으로 넣어달라라고 하는 게 일본의 입장인 것이고 네. 근데 반면에 한국 정부의 입장은 방류 시기는 일본이 결정에 책임질 사안인데 근데 지지 표명을 하는 건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자, 일본 입장이 결국은 한미일 회담에서 이 오염수 방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네. 우리가 지지를 해주면 명분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미국 쪽은 사실 방류에 대해서 굉장히 용인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네. 그것을 정상회의에서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국제사회에도 이렇게 어떤 동맹 국가들이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홍보를 하고 싶은 그런 심사들이 이제 이번에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고 네. 일단 한미 양국의 방류 용인 입장 이것을 계속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 확실하게 못을 받겠다. 이게 일본의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이 18일 3자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한국 정부 입장은 지지 선언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못하겠다라는 거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반대 입장을 표명할 거다. 이쪽은 전혀 아닌 거거든요. 네. 윤 대통령이 또 방류에 대해서 했던 제안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전문가들의 점검 과정 참여 이런 것들이 방류를 다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오염수의 그 방류를 반대할 수 있을까? 네.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 강제동원 배상 문제 논의할 때 일본 정부 또 피고 기업에 면죄부 네. 줬던 거하고 뭐 판박이가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강제동원 문제하고 후쿠시마 원전수 문제는 네. 꼭 연계가 되는 사안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근데 이제 해결하는 방식과 양상에 있어서 네. 두 문제 다 사실 일본 정부가 더 원하는 방향으로 한국 정부가 물러서준 거거든요. 예. 근데 두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고 연결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본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여론의 부담이라든지 여론의 반발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 교육청 관련된 소식인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초등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오른팔 깁스를 한 여교사에게 자필로 고발 요청서를 쓰도록 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네.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여교사에 대한 폭행 사건, 네. 서울시의 모 초등학교에서 사건은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제 그 사건의 해결이 진행 중인 것이죠. 근데 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어제 성명서를 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피해 교사의 변호인이 고발 요청서를 제출했는데도 네. 서울시 교육청이 피해 교사에게 또다시 자필 작성을 강요했다. 사실상 2차 가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런 경우에 개최가 되는데 이미 이 피해를 입었던 교사는 학생에 대한 고발 요청서를 제출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다시 서울시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해당 그 가해자인 학생을 고발해달라 요청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고발 요청서 문서에 이름 등 자필 기재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던데요. 네. 일단은 이제 이 언론의 취재가 시작이 되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해명을 내놨는데 네. 이름과 서명을 자필로 써달라고 하는 것이었지 나머지 문구들까지 자필로 써달라는 것은 아니었다.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일단 해명을 하면서 불편을 드린 것 같아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서울 교사노조가 어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화가 난 이유가 또 있었는데 피해 교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상 2차 가해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네.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네, 교육청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이런 과정 자체가 교육청의 어떤 좀 무딘 생각을 갖고 이렇게 피해자를 감싸주지 못한 게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교사노조에서도 현재 피해 교사가 해당 학생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떠올려야 했다. 예,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피해 상황을 반복적으로 떠올린 것 자체가 사실상 2차 가해다. 네. 예, 이런 것에서 이제 결국에 좀 시 교육청 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윤 평론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